안녕하세요. 요즘은요, 그냥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오늘 그래서 이 넘쳐나는 보안 경고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위협에만 딱 집중하는 좀 더 현명한 전략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보안 경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으세요? 정말 취약점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기분, 딱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에서 20%. 놀랍게도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조직이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패치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같이 발견되는 취약점 수랑,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격차가 취약점 피로감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냥 문제만 계속 찾아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팀은 지치고 결국엔 효과적인 방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현실을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공개된 모든 취약점 중에서요, 실제 공격에 사용되는 건 고작 2에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90%가 넘는 취약점은 아예 악용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쩌면 거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 비효율적인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그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최신 공통 취약점 평가 시스템 CVSS 버전 4.0입니다. CVSS를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걸 의료 차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트를 보면 이 부상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상을 입을 확률까지 알려주진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CVSS는 잠재적인 심각도를 측정하는 도구,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이번 버전 4.0의 핵심은요, 바로 맥락을 더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기본적인 취약점 점수인 베이스 점수가 있죠? 여기에 실제 위협 정보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만의 특수한 환경까지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점수가 아니라 우리한테만 딱 맞는 훨씬 더 정확한 위험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맥락을 착착 더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새 지표가 하나 추가됐어요. 바로 공격 요구사항, 줄여서 AT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공격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취약한 시스템의 기술적인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특정한 설정이 쳐져 있어야 한다거나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 기존에 있던 공격 복잡성, 즉 A씨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씨는 공격자가 방어 시스템을 뚫으려고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써야 하냐 이거고요. 반면에 AT는 공격을 당하는 시스템이 어떤 특정 상태여야만 공격이 먹히냐 이거거든요. 공격자 쪽이냐 방어자 쪽 시스템이냐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이 둘을 딱 분리하니까 분석이 훨씬 정밀해진 겁니다. 자, 근데 잠재적인 심각도만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악용 예측 점수 시스템 EPSS입니다. 아까 CVSS가 의료 차트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EPS는 뭐냐면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태풍이 오면 그 위력이 얼마나 셀 거다 이게 아니라 태풍이 올 확률이 몇 %다 이걸 예측해 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협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EPSS 점수는요. 아주 간단해요.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인데요. 어떤 취약점이 앞으로 30일 안에 실제로 악용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실용적이죠? 물론 이 예측이 그냥 감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1100개가 넘는 변수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이 이걸 계산해냅니다. 허니팟, 침입 탐지 시스템, 멀웨어 분석 랩 이런 실제 현장에서 긁어모은 생생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신뢰도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예측의 단계를 넘어서 확실한 위협을 다룰 시간입니다. 우리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핵심 도구죠. 바로 C사의 악용이 확인된 취약점, 카탈로그, KEV입니다. 아까 EPSS가 일기예보라고 했죠? 그럼 C사 KV는 뭐냐? 바로 화재 경보기입니다.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에 불이 났다고
당장 대피하라고 울리는 경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점은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KEV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 그건 더 이상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이미 확인이 끝난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KV 카탈로그는요, 실제 공격에서 활발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취약점들만 딱 모아놓은 리스트입니다. 한마디로 증거에 기반한 최우선 처리 목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강력한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CBS, EPS, 그리고 KEV.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이 개별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전략으로 엮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투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CVSS BT로 이 취약점이 우리 환경에 터졌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떨지 평가합니다. 둘째, EPS로 이게 실제로 터질 확률을 예측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사 KV를 통해 지금 당장 터지고 있는 공격인지 그 확실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보죠. 영향력, 확률, 그리고 확실성. 이 세 가지를 모두 한번 빼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전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뭘까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왼쪽처럼 그저 취약점을 찾아내기에 급급했던 수동적이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정말 중요한 진짜 위험에만 집중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위험 관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도구 상자를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CVSS 4.0은 묻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터지면 얼마나 심각하지? EPSS는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시사 KEV는 묻습니다. 잠깐, 이거 지금 당장 불난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적인 취약점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잠재적인 심각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확률과 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더해서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얼마나 많은 헛수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낀 힘을 정말 중요한 곳에 얼마나 더 쏟을 수 있을까요?